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이자 환경호르몬 대체물질 개발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는 계명찬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제가 쓴 화학물질의 습격, 위험한 시대를 사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화학물질의 습격이라니 제목만 보면 조금 무섭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화학물질이 가져다주는 편리함, 그러나 그 이면의 위험함을 알고 그 편리함을 조금은 포기할 줄 아는 용기를 갖자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화학물질, 내 생활과 화학물질이 과연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현대인이 사용하는 제품 중에서 화학물질이 사용되지 않는 것은 사실 거의 없어요. 현재까지 등록된 화학물질은 약 1억 3,700만 종입니다. 이 중에서 사람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면서 하루 최대 200종의 화학물질에 노출되죠. 의도하건 하지 않았건 물과 공기와 여러 가지 물건들을 통해 접촉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화학물질 중 일부가 매우 유해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 몸속에 축적되어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고 몸 안에 남아있는 화학물질을 바디버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바디버든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유해 화학물질이 바로 환경호르몬입니다. 환경호르몬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환경호르몬을 표준어로 하면 내분비계 교란물질 또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환경호르몬은 우리 체내 정상적인 호르몬과 똑같지는 않지만 매우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호르몬이 수용체에 왔을 때 세포는 정상 호르몬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반응을 일으키죠. 혹은 정상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만 꼽아볼까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 중에 비스페놀 A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단단하고 매끈하고 투명한 플라스틱의 주 원료가 바로 이 비스페놀 A고요. 통조림 캔의 내부 코팅제로 쓰이는 에폭시도 비스페놀 A로 만들어져요. 물건을 사면 영수증을 받지요. 영수증에도 비스페놀 A가 포함되어 있어서 손으로 만지면 피부를 통해 흡수된다는 사실을 아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비스페놀 A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방해하고 내분비계 장애를 불러옵니다. 생식 능력이 저하되고 성조숙증, 발달장애, 고혈압이나 유방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프탈레이트라는 환경 호르몬도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PVC라고 하는 폴리염화비닐 소재를 말랑말랑 부드럽게 만들어줄 때 쓰이는데요. 식품 포장하는 랩이라든가 수혈용 혈액주머니, 아기용 완구나 장난감을 만들 때도 쓰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물건을 입으로 빠는 습관이 있는데 이런 경우 프탈레이트 노출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프탈레이트는 남녀 모두에게서 생식 능력 저하를 유발하고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조숙증이나 조기사춘기 등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최근 연구에서는 발달장애나 ADHD 등과도 프탈레이트가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위험성이 당대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내가 받은 영향은 내 아이에게까지 대물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학물질이 주는 편리함을 모두 포기하고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까? 물론 그건 아닙니다. 다만 무한정한 편안함을 경계하고 일상 속에서 화학물질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16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내먼지에 상당량의 독성물질이 존재했는데 그 중에 비스페놀 A 농도가 가장 높았어요. 제품이 마모되고 손상되면서 떨어진 비스페놀 A가 실내먼지와 결합하는 거죠. 실내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잘 닦아주고 수시로 환기하는 것으로도 비스페놀 A와의 접촉을 현저히 줄일 수 있겠지요.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을 데울 때에도 전자레인지에 사용해도 되는 용기인지 확인해야 하고 음식 포장용 랩과 비닐에 산성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을 담지 않으려는 노력도 좋습니다. 통조림이나 음료용 캔은
대부분 철과 알루미늄으로 만드는데 음식에 의해 포장재가 부식되지 않도록 비스페놀 A로 만들어진 에폭시 코팅을 합니다. 만약에 캔이나 통조림을 직접 가열해 조리한다면 코팅이 분리되어 비스페놀 A가 녹아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지요. 이런 제품을 구입할 때 외형이 손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손상이 가해진 경우 내부 코팅이 파괴되어 비스페놀 A가 음식에 녹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영수증을 오래 잡고 있지 않거나 받지 않기,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폐기하기, 음식물을 먹기 전 잔류 농약 제거하기, 방부제가 적은 화장품을 선택하거나 화장품 사용 총량을 줄이는 화장품 다이어트 등 그 방법은 무수히 많은데 지금 모두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네요. 화학물질의 습격 파트 3에 일상의 화학물질 관리법을 자세히 정리했으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써라고 제시해 주는 것도 좋겠지요. 앞서 소개할 때 말씀드렸듯 저는 환경호르몬 대체물질 개발 사업단 단장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환경호르몬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찾고 지금 사용되는 화학물질보다 훨씬 덜 위험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정부도 이 필요성을 실감하고 연구개발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과학자와 정부의 노력 그리고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용기가 만나면 더욱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화학물질의 습격, 위험한 시대를 사는 법의 저자 김영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